여러분, 실질금리가 추락한다. 그래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실질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물가 상승률에서요, 이거 실질 예금금리를 빼면 되거든요. 이게 실질금리예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질 예금금리가 얼마냐, 이거를 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실질금리가 4월에는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죠. 4월에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2.7%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긴다 이러면요, 1년이 지난 후에도요 10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97만 3천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4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도 4.8%였죠. 물가 상승률이 4.8%였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가요?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예금금리는요, 이게 많아봤자 1% 후반입니다. 1% 후반.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2.7%가 됐으니까 예금금리가 2.1%라는 이야기인가요? 2.1%. 그래서 실질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2.7%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두둑두둑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100만 원 넣으면 97만 3천 원이 됐으니까 적어도 2만 7천 원은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휴지 조각도 아니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녹아버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2020년 12월 정도 되면요, 그나마 실질금리가 플러스예요. 0.42.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2020년 21년 3월에는요 마이너스 0.96까지 내려가더니 6월에는 마이너스 1.24, 그리고 12월에는 마이너스 1.91까지 내려갔거든요. 급기야 2022년 4월에는 2%를 넘겼습니다.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하면 그 저축한 만큼 돈이 녹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정기예금을 넣더라도 말입니다. 정기 적금을 넣더라도 돈이 점점 녹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지금 이것을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그만큼 실질금리가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어디 투자할 곳이 없어요.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니 널뛰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니 경기 침체 온다는데 계속 주식이 잘 될 일이 없고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니 덩치가 큰 데다가 떨어진다는 신호가 더 많으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몰린단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22년 1월에 626조 9천억 원이었던 것이 5월 16일 현재 671조 5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요. 몰리지만 사실 정기예금에 넣어도 이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환진 너는 어쩌란 말이냐. 너의 방안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죠. 실물이 중요하다고. 그럼 실물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실물 뭐? 부동산? 제가 부동산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신중히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사지 마라 이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집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여기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지만 다른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 사야 되겠죠. 2020년 뭐 좀 더 올라가면 한 2019년하고 대비해서 뭐 상업 건물들, 꼬마 빌딩들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 볼 만하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에도요. 인플레이션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기업의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니까 달러에 사서 쟁이자 이런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위안화 사자, 위안화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일본 돈, 앵화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로 간다. 실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실물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원자재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원자재도 있습니다. ETF라는 게 있어요. 원자재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는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 옛날처럼 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뭐 코인을 사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코인을 산다. 저는 코인을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내 재산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기예금에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 앞으로 계속 금리는 올라갈 거고 또 금리에 대한 이자는 점점 늘어날 거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실질금리가 추락된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안전을 선택을 할래. 그래서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금리가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이러면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실질금리가 추락하니까 이게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400만 원 받는 월급 소득자의 소비 여력이 뚝 떨어집니다. 소비 여력이. 보세요. 4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0년 4월의 기준에 예금이자는 점점 줄어들죠. 4만 원. 2021년 4월은 3만 원. 2022년 4월은 2만 원.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반면에 생활비 계속 늘어나고요. 주담대 원리금 계속 늘어나고요. 신용대출 이자 계속 늘어납니다. 생활비는 200만 원에서 205만 원, 215만 원까지 적어도 말입니다. 7, 8%는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한도 올라갑니다. 83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약간 내리는 것도 쉽지만 지금은 9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용대출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6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4월에는 내가 400만 원 받았을 때 소비 여력이 있는 돈이 115만 원이었는데 이게 2021년 4월에는 113만 원 그리고 올 4월에는요 87만 원까지 줄었어요. 87만 원까지. 저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에 충격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에 충격을 준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소비 지금 최악이에요. 2022년 들어서서 소비 한번 보세요. 2022년 1월, 2월, 3월, 4월을 보면요.
소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소비가 대폭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예. 1월에는 마이너스 1.9%죠. 2월에는 플러스지만 0.1%에 불과합니다. 3월에는 마이너스 0.5%, 4월에도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는데도 마이너스 0.2%예요. 소비 판매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비 판매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우리 경제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당장 그렇잖아요.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결국 고물가 때문에 안 산다는 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산다는 거, 이런 얘기잖아요. 소매 판매가 이렇게 떨어지면 저성장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S공포라고 하나, S.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예. 이게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공포는 계속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미미하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오일쇼크 때처럼 그렇게 걸릴 일은 없다고 하지만 약하지만 지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돈의 가치는 점점 휴지 조각으로 추락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병든다는 뜻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걸리면 여러분 꼼짝 못해요. 저성장 고물가는요. 심리적인 충격까지 더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저는 점점 더 휴지 조각이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투자는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